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 어제 금통위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증시만 놓고 본다면은 반응은 다소 좀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배경,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난 9월 대비해서 0.3%포인트씩 하향 조정을 하는 등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각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그 경기 침체의 공포, 즉 아래 공포에서 자립지 못하다는 우려감이 주식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연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의 기조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 11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대략 75bp 정도 인하하면서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올해 6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150bp 인하를 했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무려 520bp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의 주된 목적이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땐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 도모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따라서 달러화 약세로 인해서 자국 상품 수출 가격력이 약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환방어 측면에서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경제의 체력 보강을 통해서 코스피에도 좀 우호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2001년 IT버블 붕괴라든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조적으로 인하를 했는데요. 일단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출 회복에 중요한 견인차로 작용을 한 바가 있고 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동산 가격의 회복도 시차를 두고 가능하게 해주면서 일단은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불안이 해소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신 건가요?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적인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일단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4, 4분기라든지 내년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은 경기 친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그런 여력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록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2%대로 상승을 했지만은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후에 꾸준히 우하향하면서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라든지 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등 글로벌 경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게 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에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에 대해서 통화정책 완화로 계속해서 대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000년 이후에 세 차례 경기 수축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한국은행은 1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낙폭을 줄였던 코스피가 결국 다시 하락을 했듯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라든지 또 이미 노출되어 있던 그 재료라는 점 등으로 인해서 일단 단기적인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락하면서 1940선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의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단 2000년 이후에 경기 수축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략 12차례 인하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내구 소비재라든지 또 미디어, 유통, 필수 소비재 그리고 건강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업종 중에서는 건강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익률이 약화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심 유효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현재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또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양호한 에너지라든지 건강관리, 보험, 반도체 업종 등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